이번은 6강입니다. 6강은 소통 잘하는 말하기. 그렇죠. 우리는 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소통만 잘 되면 문제점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부부 간에도 소통, 부모 자녀 간에도 소통, 친구나 지인, 그리고 회사나 조직, 또 좀 더 범위를 넓히면 국가 간에도 이 소통만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또 요즘같이 이렇게 힘든 시기에는 소통이 특히 안 되기 쉬운데요. 이 소통 잘하는 말하기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듣는 경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고 대화를 잘하는 그 첫 번째 관문이 저는 잘 듣고 경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듣기와 경청을 한번 나눠보면요. 듣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력이 있는 사람은 듣기 싫어도 들려지는 단계. 그런데 경청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그 부분을 잘 습득해서 상대에게 또 잘 어필할 수 있는 부분까지가 바로 경청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청을 잘하면 뭐 리액션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제가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정말 멋진데요. 이건 경청을 했을 때 서로 소통하는 그런 어떤 액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통 잘하는 첫 번째 방법, 잘 듣고 잘 이해하고 리액션까지 잘해라. 경청법을 이야기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경청을 잘할 수 있는지 방법을 살펴보면 이렇죠. 일단은 상대와 함께 상황에 맞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상대는 심각하게 말하는데 나는 또 다른 표정을 짓거나, 상대는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또 무표정하거나, 이러면 이게 잘 듣고 있지 않다는 거죠. 표정 관리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눈 맞춤을 또 잘해야 됩니다. 시선을 자꾸 딴 데를 두거나 두리번거리면 이게 또 올바른 경청 자세 아니죠. 눈 맞춤도 잘해줘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은 리액션, 맞장구를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적당하게, 아, 그래요, 맞아요, 멋져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입으로 맞장구를 쳐주는 게 경청 잘하는 자세입니다. 자, 다음은요. 자세도 약간 앞으로 당겨 앉아서 정말 잘 듣고 있다, 이런 자세를 가져줘야 돼요. 의자를 뒤로 쭉 내밀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이렇게 하면 이건 조금 예의도 벗어날 뿐더러 올바른 경청 자세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음은요. 흥미와 성의를 갖고 진지하게 들어주는 겁니다. 이 상대는 정말 진지하게 말하는데 나는 뭐 그냥 대충 고개 끄덕이면서 흔들흔들하면 이거는 올바른 경청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경청 자세를 참고하면 이게 또 소통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질문 이야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으로 소통하라인데요. 질문은 청중과 내가 하나 되는 스피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원장님, 웅변하고 스피치가 어떻게 다른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웅변은 이 연사가 준비된 원고를 딱 외워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일방적으로 외치는 게 웅변입니다. 그런데 이 스피치란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고 또 이렇게 의견을 잘 들으면서 소통하는 게 스피치입니다. 한마디로 웅변이 일방통행이라면 스피치는 양방, 쌍방통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충분히 소통할 수 있죠. 이렇듯 우리는 스피치는 정말 질문은 스피치에 있어서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상황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래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동참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도 질문은 정답만 말하고 질문을 또 잘못하면 오히려 분위기를 깬다. 이런 생각이 고정관념처럼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연사들은요, 훌륭한 연사들은 청중에게 거침없이 질문을 하고요. 또 요즘은 이렇게 답변들도 잘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조금 엉뚱한 답변이 나와도 그걸 재치 있고 또 유머러스하게 넘기는, 그래서 분위기를 또 한 번 더 업시킬 수 있게 한다면 이것도 또한 소통 방법의 좋은 스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는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도 또 있더라고요. 자, 이것은 열린 질문은 한마디로 상대가 좀 더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열린 질문이에요. 자, 최근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순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지? 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열린 질문이 되죠. 그런데 닫힌 질문은 밥은 먹었니? 라고 물어보면 네, 아니요 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닫힌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자, 나만의 건강 지키는 방법은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글쎄 나는 어떻게 건강을 지키고 있지? 라고 생각하고 답하게 하죠. 역시 열린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분은 어때? 라고 물으면 글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별로야. 오늘 좋아. 이렇게 단답형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니 이렇게 질문을 내가 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말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서 같이 소통하게 될 수 있고, 질문 자체가 이미 닫혀진 질문을 한다면 그게 참 소통하는 데 조금 아쉬움이 있으니 내가 하는 질문이 열린 질문인지 닫힌 질문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내 생각만 말하면 소통 안 됩니다. 우리는 주로 내 생각을 갖고만 계속 이어져 가면 이게 상대는 지루해지고 이게 과연 소통의 방법으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한 말이 말이 아니고 상대방 들은 말이 말이다. 들려지는 말하기를 해라. 그래야 결국 소통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소통은 미시적인 언어와 거시적인 언어로 이루어지죠. 여기서 말하는 미시적인 언어는 순간적으로 즉석에서 말하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또 조금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딱 질문했을 때도 순간적으로 순발력 있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시적인 언어는 좀 더 생각을 하고 또 노력하는 말하기입니다. 스피치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거시적인 말하기에 초점을 맞추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말 실력도 늘고 또 이러다 보면 이게 내가 소통하는 말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 표현에 따라서 내 생각만 말하지 않고 상대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면서 언어 표현 능력을 키운다면 우리는 소통 잘하는 말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힘이 없고 또 잘 흐르는 상태를 만들 수 있게 되죠. 자, 다음은요.